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수론을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327쪽입니다. 재수론. 재수가 뭘까? 재수론은 범죄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죄수. 즉 범죄수가 한재일까 소재일까 이거죠. 일제일까 수재일까 이런 걸 갖다가 논하는 것이 바로 재수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수론에서 첫 번째, 재수론의 도대체 뜻이 뭘까 이런 겁니다. 볼까요? 한번 여기 A란 사람이 지금 B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단일 의사입니다. 단일 의사. 살해 의사 가지고 표창을 한 개 던졌어요. 한 개. 한 개의 표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한 개. 그런데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B를 마치고 옆에 있던 C에 개를 죽게 했어요. C에 개 죽음. 그러면 A가 살인 의사로서 표창을 한 개 던져가지고 비사망이니까 살인죄지요. 형법제 250조 1항이죠. 개 죽인 거 뭡니까? 재물손괴죄입니다. 재물손괴죄. 형법제 366조지요. 그래서 살인죄, 사람의 목숨, 생명을 침해하고, 개를 죽였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이용가치,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침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A는 도대체 범죄수가 몇 개일까? 한 개의 범죄 의사로 한 개의 표창을 던졌는데 두 개의 법조문, 구성 조건이죠? 두 개의 법조문을 침해하고 또 두 개의 보호법익을 침해했잖아요. 보호법익을. 그러면 재수 결정의 우리가 기준을 봐야겠죠. 기준. 그래서 두 번째, 재수 결정의 기준을 봅시다. 기준. 그러면 재수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다양한 입장. 첫 번째, 의사 표준설. 범죄 의사가 한재면 한재고 범죄 의사가 수개면 수재란 말이에요. 지금 범죄 의사가 몇 개 있습니까? 단일한 의사 한 개잖아요. 그럼 일제가 되겠네. 이에 대해서 두 번째, 행위 표준설. 행위가 한 개면 한재고 행위가 수개면 수개란 말이에요. 행위가 몇 개예요? 한 개네. 일제가 되겠네. 아니다. 법익 표준설. 법익을 한 개 치면 한재고 법익을 여러 개 치면 수재인데 지금 법익 생명과 소유권의 이용가치 두 개 치면죠. 두재가 되겠네요. 아니다. 법조문 구성요건 표준설. 구성요건을 한 개 치면 한재고 구성요건을 수개 치면 수재인데 살인죄의 법조문, 손괴죄의 법조문 두 개 치면 있네요. 두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는 어떻습니까? 판례는 이걸 취하는 판례, 이걸 취하는 판례, 이걸 취하는 판례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수 결정 기준은 다양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판례 그 자체로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배우겠지만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상상적 경합. 그러면 상상적 경합을 한재로 보는 학설 두 가지가 있죠. 의사표준설, 행위표준설인데 의사표준설과 행위표준설은 한재로 보고 있죠. 그러나 두재로 보는 거, 지금 봤지만 법익표준설과 구성요건표준설은 두 개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공부해야겠죠. 그러면 교과서 328쪽 볼까요? 328쪽. 거기 보면 재수 결정의 기준이 있죠. 1번. 가로 2번 1번 행위표준설.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는 추행 하나하나마다 한재가 성립됩니다. 다음에 법익표준설.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죄. 위조통화 행사는 뭡니까?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고 있고 사기는 재산 아닙니까? 소 다르죠? 내가 가짜 통화를 사용해서 물건 샀다. 그러면 이게 위조통화 행사도 되고 사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는 실체적 경합이고 법의 표준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3번 의사표준설. 그래서 단일한 범죄 의사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할 때. 자, 그리고 마지막 구성요건 편설. 판례 나와 있죠. 판례는 내가 B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서 절도지요. 이걸 은행 가서 은행 청구서를 작성해서 사문서 위조죠. 이걸 은행원한테 제출합니다. 행사죄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인출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통장과 도장에 대한 절도죄, 사문서 위조죄, 동행사죄, 그리고 사기죄 4개의 법조문을 침해했죠. 그래서 4개의 범죄의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이 재수 결정의 기준이겠죠. 다음 페이지 봐요. 330쪽 보면 그러면 이러한 재수에서 지금 봤지만 일제도 있고 수제도 있는데 이 수제의 처벌에 대해서 그 표 봐봐요. 평가주의, 흡수주의, 가중주의 있죠. 요건 나중에 우리가 경합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봤죠. 재수 결정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재수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봤지만 의사표준설 A가 A 공무원이 계속 B로부터 돈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뇌물죄 한 개의 범죄니까 뇌물죄란 말이에요. 행위표준설. 자,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추행행위 하나하나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하겠죠. 법의 표준설 봤죠? 통화 위조한 다음에 물건 샀다. 통화 위조와 사기죄 2개의 죄가 되겠죠. 자, 구성요건 표준설. 통장, 도장 훔쳐서 예금 청구 작성해서 현금 인출한 거.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재수론에서 재수론의 분류를 해야겠죠. 분류. 자, 지금 봤던 재수론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자, 세 번째가 재수론의 분류지요. 분류. 구조. 구조 봅시다. 구조. 분류 또는 구조. 이런 게 있어요. 한재가 있고 또 하나 수재가 있습니다. 일제수재. 일제수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조 경합이 있고 또 하나는 포괄일제가 있습니다. 법조 경합, 포괄일제. 그리고 수재는 상상적 경합. 다른 말로 하면 관념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큰 틀이니까 이 큰 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라는 게 한재와 수재가 있는데 한재, 일재, 법조 경합, 포괄일제가 있다. 법조 경합은 이런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수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한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다른 말로 외견상 경합 또는 부진정 경합이랍니다. 그렇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 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한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가지 형태. 암기합시다. 큰 틀로 배우고. 자, 첫 번째 특보흡택입니다. 특보흡택. 특보. 그래서 특보흡택이니까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테일관계.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테일관계. 일단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포괄일제는 왕창의 산재, 포괄의 산재. 그래서 총, 자, 이것도 공식이니까 암기겠죠. 결계, 연접, 지표. 따라서 할까요? 결계, 연접, 지표. 공식입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결합법, 계속법, 연속법, 접속법, 집합법, 협의의 포괄일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첩보 흡택과 결계 연접 지표 이들은 일제예요. 한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씩 분석하면 특별한 게 말했죠. 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만약에 A가, 자, 봐봐요. A가 지금 손에다 뭘 들고? 도끼를 들고, 손에가 도끼를 들고 B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때리고 있어요. B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죠? B를 주먹으로? 그러면 도끼를 사용한 게 아니라 도끼는 들고만 있고, 주먹으로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도끼는 뭡니까? 위험한 물건이죠.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됩니까? 단순 폭행죄가 되겠죠. 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끼 들고 위험한 물건이죠. 특수 폭행. 겉으로 봤을 때는 단순 폭행, 특수 폭행 두 개의 죄처럼 보이지만 뭐가 우선입니까? 특수 폭행. 특별법은 일반법이 우선하죠. 그래서 특수 폭행죄 하나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A가 아버지 A-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사람 죽였네. 보통살인죄. 아버지 살해해서 존속살인죄. 겉으로 봤을 때는 보통살인, 존속살인 두 개의 죄처럼 보이지만 뭐가 우선입니까? 존살이 특별법이고 보호살은 일반법이죠. 그래서 존살만 되고 보호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공식이 있으니까 횡령과 배임 관계. 횡령이 특별법이고 배임은 일반법입니다. 횡령만 되고 배임은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다 우리가 뭐라 합니까? 특별관계랍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관계의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할까요? 불가벌적 사전행위라고 해요. 불가벌적 사전행위. 처벌할 수 없는 사전 미리한행위란 말이에요. 처벌할 수 없는 사전 미리한행위? 무슨 말일까? 자, A가 B를 살해하려고 칼을 갈았단 말이야. 칼 간 거 살인행위입니다. 칼로 찔렀어요. 살인미수. 실패했네. 다시 재차 찔렀어요. 살인기수. 그럼 살인내비, 살인미수, 살인기수 세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A, B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미수에. 미수도 어디에 포함돼? 기수지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경과범죄라고 하죠. 따라서 할까요? 경과범죄. 이런 걸 불가벌적 사전행위랍니다. 그래서 불가벌적 사전행위.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살인내비, 살인미수, 살인기수가 된 것처럼 보지만 살인기수 하나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똑같은 거요. 부작위하고 자기의 관계죠. 부작위는 어디 포함되니까 자기에 포함되죠. 만약에 방조하고 교사가 싸우면 누가 이겨? 방조는 어디에 포함된다? 교사에. 교사도 어디에 포함돼요? 공동정범에. 이런 걸 우리 뭡니까? 자, 따라서 할까요? 보충관계, 불가벌적 사전행위죠. 사전행위. 그래서 어차피 요거 자기가 이긴단 말이에요. 어차피 공동정범이 이겨요. 어차피 기수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처벌할 수 없는 사전행위. 그래서 세 개의 살인내비, 살인미수, 살인기수 세 개의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인기수 하나만 됩니다. 자, 아무튼 정리했습니다. 보충관계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불가벌적 사전행위입니다. 불가벌적 사전행위. 경과범죄지요. 경과범죄. 이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면 흡수관계가 있어요. 흡수관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흡수관계는 전부법은 부분법을 폐지한다. 두 가지가 있는데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있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불가벌적 수반행위. 처벌할 수 없는 수반된 행위, 같이 한 행위. 처벌할 수 없는 사후, 나중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행위가 앞에 있는 거죠. 수반행위는 같이 있는 것이고 사후행위는 나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일단은 불가벌적 사전행위가 어떤 거였어요? 살인내비는 살인미수에, 살인미수는 살인기수에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봐봐요. 이런 겁니다. 내가 B를 향해서 뭘 던졌어요? 표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표창이 B의 옷을 망가뜨렸어. 옷 망가뜨린 거 재물 손괴죄죠. 그리고 신체를 뚫었어요. 신체 피가 나네. 신체 뚫은 거 상해죄죠. 심장 뚫었네. 이거 살인죄 아닙니까? 그러면 손괴죄, 상해죄, 살인죄 세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칼로 찌르면 옷 망가뜨리고
신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손괴상해는 살인의 수반된 행위입니다. 수반된 행위. 그래서 따로 손괴죄, 상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살인기수 하나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불가벌적 사전행위 어떻게 차겠습니까? 이건 다른 죄죠. 손괴, 상해, 살인 다르지 않습니까? 불가벌 사전행위 아까 뭐였어요? 같은 죄입니다. 살인회비, 살인미수, 살인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낙태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차피 낙태하게 되면 여자의 부녀의 신체에 상해가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문서 위조하게 되면 어차피 도장을 또 위조한단 말이에요. 도장 위조해야 돼요. 도장, 인장 위조. 그래서 어차피 낙태에 수반된 상해, 문서 위조에 수반된 인장 위조 다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불가벌적 수반행위. 그래서 세 개의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낙태죄 하나, 문서위조죄 하나만 되겠죠. 또는 살인죄 하나만 되겠죠. 이런 걸 우리 뭐랍니까?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하죠. 수반행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가벌적 사전행위, 또 하나 불가벌적 수반행위 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불가벌적 사후행위,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자 중시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불가벌적 사후행위 봅시다. 한번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면 되면 뭐가 된다? 한죄요. 일죄. 불가벌적 사후 안 된다. 그러면 수죄입니다. 수죄. 경합법이란 말이에요. 경합법.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만약에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A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A죄. 이게 A죄입니다. A죄. 갑이라는 사람이 A죄 범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B죄를 범했어. B죄를. 그러면 첫 번째 A죄를 범한 다음에 두 번째 B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죄가 A죄의 범위를 어때요? 초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B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래서 A죄 하나만 된단 말이에요. 왜? B죄는 A죄에 흡수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일까? 이런 거예요. 갑이 있잖아요. 자, 갑이 먼저 을에 시계를 절취했단 말이에요. 시계를 절취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죄? 절도죄가 되겠죠. A죄. 갑이 을에 시계 훔친 거 첫 번째 절도죄란 말이에요. 두 번째 훔치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망치로 부셔버렸어. 망치로 부시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손괴죄잖아요. 그러면 나 절도죄, 두 번째 손괴죄 두 개의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손괴는 절도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도죄 하나만 되겠지. 손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일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봐봐요. 내가 자 A라는 사람이 뭘 훔쳤어요? B로부터 기차표를 절취했단 말이에요. 기차표 절취. 이거 뭡니까? 절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훔쳐가지고 역직원 C로부터 화물 받았어요. 그러면 역직원한테 사기가 되겠느냐? 아니죠. 역직원은 여기에 대한 배상 책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누가 다 뒤집었습니까? 피해자인 B가 뒤집어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B한테만 절도 보완되지 역직원한테는 사기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역직원한테는 사기 안 되는 거죠. 또는 봐봐요. A가 B로부터 자기 압수표를 절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도 아닙니까? 이 수표 가지고 10만원치 수표 가지고 C의 식당에서 5만원치 밥을 먹고 거스름 또는 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주인은 나중에 얘한테 수표를 줄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얘가 다 뒤집었어요. 새로운 법익을 초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도만 되지 식당 주인한테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법익을 초과하지 않는 거 불가벌적 사후행위랍니다. 자, 이게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면 한죄가 되겠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을이란 사람이 첫 번째 A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A죄. 그런데 두 번째 을이 C죄를 범했어요. C죄. C죄는 A죄의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불가벌적 사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A죄 플러스 C죄 두 죄의 경합법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이런 거죠. 자, 갑이 을에 시계를 절취했어요.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절도죄죠. 그런데 갑은 훔친 시계를
병한테 마치 자기 시계인 양 기망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어. 매각했어요. 병이 샀어요.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산 거예요? 도둑놈한테 샀지 않습니까? 시계 주인 을이 달라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당했어요? 병이 또 당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한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는 절도고 병한테는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절도죄, 사기죄 두 개의 형합법. 왜? 불가벌적 사후행위 안 되니까. 만약에 이런 거 어떨까요? A가 B를 살해했어요. 무슨 죄? 살인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체를 바다에 던져서 땅에 묻었어요. 사체유기죄. 그러면 살인과 사체유기는 별개지 않습니까? 이거 살인죄 플러스 사체유기죄 두 가지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A는 B가 시의 전당포에 뭘 맡겼어요? 롤렉스 시계를 맡기고 자, 뭘 받았어요? 증표 전당표를 받았어요. 전당표. 내가 이 시계 맡겼다. 그럼 표를 받. 나중에 B는 이 표를 갖다가 전당포 주인한테 주고 나중에 찾아올 수 있겠지요. 근데 이 A가 전당표를 훔쳤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전당표에 대한 절도죄. 훔친 전당표로 전당포 주인을 기망해서 마치 자기 시계인 양 기망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전당포 주인한테 사기죄. 새로운 법이 추가하니까. 그래서 절도죄 플러스 사기죄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틀 보고 나서 교과서 봅시다. 교과서. 자, 331쪽 볼까요? 자, 1제. 법조경합 있죠? 법조경합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별관계 있죠? 특별관계는 큰 문제였습니다. 넘기고 그 교과서 332쪽에 보면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 촌살은 보살한테, 특절은 단절한테, 특수폭행은 그냥 폭행한테. 표 있죠? 그 밑에 보충한 게 불가벌적 사전행위죠. 불가벌적 사전행위. 그래서 자, 기본법은 보초법을 우선한다고 했지요. 미수기수는 예비에, 기수는 미수에. 공도정음은 교사에, 교사는 또 교사법은 방조에, 공도정음은 교사에. 이런 거죠. 다음에 흡수관계. 다음 페이지 볼까요? 333조. 불가벌적 수반행위죠. 살인에 수반된 의복손괴, 자동차 절도에 수반된 휘발유 절취, 문서유조에 수반된 인장위조. 이거 기본이죠. 이거 큰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로 3번 나오잖아요.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래서 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안 돼가지고 경합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 핵심 판례 봐요. 절취한 수표로 환금하거나 물품 대금 지급. 절도만 되지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죠.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가 안 되는 거. 재물절취에 재물절취에 손괴는 포함되죠. 자기약 수표 절취에 수표 현금으로 환급하는 거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까 봤지만 기차표를 절취하는 행위에 환불행위 다 포함되지요. 이런 것은 이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데 그 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명의수탁자가 제3자한테 근저 설정 다시 또 단자 매각했어요. 그건 별표예요. 그건 기존 판례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됐지만 지금 안 됩니다. 지금은 뭐다? 경합법입니다. 그래서 곧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의수탁 부동산을 제3자한테 근저당하고 설정하면 횡령입니다. 이걸 다시 또 매각했다. 두 개의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체크해서 정리하십시오. 정리.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335쪽 보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판례와 안 될 판례가 쭉 정리되어 있죠.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교과서 336쪽 펴볼까요? 336쪽 2번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선행처분, 후행처분 사건 나옵니다. 시험에. 다음에
그 3번하고 있잖아요. 4번, 4번 다 나옵니다. 3번, 4번 다 읽어봐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제에서 우리 특보흡택 배웠는데 특별관계는 특별보험 일반보험 우선한다. 보충관계 기본보험 보충보험 우선한다. 흡수관계 전문보험 부보를 폐지한다. 태일관계 이런 거예요. 태일관계는 양자택일이에요. 예를 들면 강도와 공갈제의 관계입니다. 강도와 공갈제 관계. 강도는 체협의의 복회협바, 공갈은 협의 복회협바. 또는 이런 거예요. 태일관계 예를 들면 횡령과 절도. 횡령은 자기점용, 절도는 타인점용 이런 건데 이건 학설사적인 의의분이 없으니까 참고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흡수관계죠. 자, 보충이 불가벌적 사전행위 있다면 흡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경가범죄죠. 또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있죠.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하면 일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안 되면 수재인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례 암기하고 정리하는 거 어떻게 나옵니까? 박스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보기가 3개 나오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안 되는 보기 2개 나와가지고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해결되는 거 몇 개가 있는가?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답은 뭡니까? 3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들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보부터 배웠어요. 특보부터 배우면서 결국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포인트였죠. 그러면 다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제에서 또 하나 남았죠. 왕창에서 한제 포괄제 나오죠. 포괄제 결계 연접지표. 그래서 이들은 왕창에서 한제입니다. 왕창에서 한제요. 자, 볼까요 한번? 포괄일제 결합범 봐요. 결합범 이런 겁니다. 결합범. 만약에 내가 강도하면서 살인했다. 강도살인죄. 그러면 강도죄, 살인죄 2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결합범 2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강도살인죄 한죄입니다. 만약에 내가 강간하면서 살해했다. 강간살인죄. 강간을 상해했다. 강간죄, 상해죄 2개가 죄가 아니라 포괄해서 강간상해죄 한죄만 됩니다. 이런 걸 결합범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강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폭행, 협박, 절도가 합쳐서 뭐가 됩니까? 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행죄, 협박죄, 절도죄 3개가 아니라 포괄해서 강도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외도 있어요. 만약에 강도가 강간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강도 강간 한죄란 말이에요. 강도 강간 한죄예요. 그런데 반대로 강간범이 강도했다. 강간범이 강도하죠. 그럼 달라요. 강간죄 플러스 강도죄 2개가 된단 말이에요. 2개가 돼요. 이게 달라요. 왜 강도가 강할 때는 강도가 한죄가 되고 왜 강간범이 강간죄 플러스 강도죄 2개의 죄가 되느냐. 이건 법조문 자체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강도가 강할 때는 강도가 한죄, 강간범이 강도할 때는 강간죄 플러스 강도죄 2죄 구별하십시오. 자, 이렇게 결합은 여러 가지 범죄가 결합된 거죠. 물론 예외가 있었죠. 뭡니까? 강간범이 강도할 때 이건 예외였죠. 계속범, 강금죄. 내가 B를 유지태가 올드보이를 15년 동안 강간했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강간했으면 15개의 강금이 아니라 포괄해서 시간적 계속성 강금죄 하나만 됩니다. 또 내가 B를 10일 동안 납치했어요. 10일 동안. 그럼 10개의 약취유죄가 아니라 납치가 아니라 포괄해서 1개의 약취유죄가 되겠죠. 계속범입니다. 자, 연속범. 단일한 범죄 의사로 가지고 단일한 범죄 의사. 또 동일한 방법. 동일 피해자. 동일 피해법이. 이렇게 봐봐요. 단일한 범죄, 1개의 범죄 의사로 동일한 방법, 동일한 피해자, 동일한 피해법이 이걸 지배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요. 내가 B의 쌀 창고에서 하루에 쌀 한 가마씩 30일 동안 쌀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쌀 한 가마씩 30일 동안 쌀을 훔쳤다. 단일한 절도 의사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피해자 B한테 동일한 피해법 절도를 했단 말이에요.
30개의 절도가 아니라 포괄해서 1개의 절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B한테 대기업에 취직시켰다. 5월 7일 300만 원 받고 6월 3일 200만 원 받고 7월 2일 500 받았단 말이야. 3개의 사기가 아니라 단일한 범죄 역사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피디한테 동일한 피부겠잖아. 포괄해서 1개의 사기가 됩니다. 알겠죠? 접속범은 시간과 장소가 접속되어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접속되어 있어요. 접속.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강의실에 있잖아요. 많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자, 도둑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10명의 스마트폰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10개의 절도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쓸어간 거지 않습니까? 포괄해서 1개의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판례가 있죠. 힘센 강간범 완사건. 그래서 힘센 강간범 완사건은 A가 B를 1회 강간한 다음에 200m로 또 강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비슷하고 장소도 200m 비슷하단 말이에요. 2개의 강간죄가 아니라 포괄해서 1개의 강간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센 강간범 투 사건 있잖아요. A가 B를 1회 강간하고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동해서 인천에서 또 강간했어요. 1시간. 이건 장소가 틀려요. 시간은 비슷한데 이것은 접속범 아닙니다. 2개의 강간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집합범이죠. 집합범. 직업범, 양심범. 아니요. 직업범, 상습범, 영업범이죠. 직업범, 상습범, 영업범. 자, 내가 돌팔이사인데 30명의 환자한테 무면허 성형수술했단 말이에요. 30개의 돌팔이 아니라 포괄해서 1개의 돌팔이. 상습범. 내가 2개월 10일 동안 2번의 주간절도, 3번의 야간절도, 1번의 투술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의 절도가 아니라 포괄해서 상습, 투술절도죄.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영업범. 자, 마찬가지로 직업범, 상습범, 영업범. 이거 왕창에서 한대요. 수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협의포괄죄잖아요. 협의포괄죄. 협의포괄죄는 뭘까요? 협의포괄죄. 자, A가 B를 체포한 다음에 감금했어요. 그러면 체포죄, 감금죄 2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체포는 어디에 포함돼요? 감금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금죄 하나만 성립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인 A가 B한테 야 뇌물 줘. 뇌물 요구죄. 그래 약속하고 수수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요구죄, 약속죄, 수수죄 3개가 된 것이 아니라 요구는 어디에 포함돼요? 약속에. 약속은 어디에 포함돼요? 수수에. 내가 범인을 은닉한 다음에 도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인 은닉, 도피 2개가 아니라 은닉은 어디에 포함된다? 도피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협의의 포괄죄예요. 공식입니다. 외웁시다. 결계연접지표. 따라서 할까요? 결계연접지표. 또 자, 따라서 할까요? 특보흡태. 특보흡태. 특별관계, 보충관계, hợp성관계, 특별관계. 그래서 아까 봤지만 여기서는 시험의 포인트가 뭐가 나왔어요? 아까 불가벌적 사후행위 나왔죠. 불가벌적 사후행위 나왔죠. 이게 나왔지만 포괄죄는 뭐가 나와요?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다시 봅시다. 교과서 337쪽 봐요. 337쪽. 중간에 가로 2번 봐요. 포괄죄 태양이 있죠. 1번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다음에 또 넘겨보면 자 연속범, 또 집합범 있죠. 또 마지막에 협의포괄죄 있죠. 자, 제일 위에 봐요. 338쪽에 제일 위에 핵심 판례 봐요. 피고인이 단일한 범위로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합작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을 살해했단 말이야. 처 자식 몇 발 쏴가지고 6발 쏴가지고 각각. 이거 수개의 살인죄입니다. 포괄죄 아닙니다. 수개의 살인죄.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2번 봐요. 여러 개의 업무상 행령죄가 있다 하더라도 단일하고 동일하고 같은 범죄에서란 말이에요. 포괄해서 1개의 행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봐요. 자, 339쪽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1번. 3번의 특수절도, 1번의 특수절도 미수, 1번의 절도. 7가지 절도가 아니라 포괄해서
상습, 두설독. 그렇지만 2번 조심해야 돼요. 자, 저작권법이잖아요. 저작법. 제 교재가 많지 않습니까? 뭐 형법 총론책도 있고 형법 강론책도 있고 판례 교재도 있고 많은데 아무리 동일한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저작물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저작물마다 우리가 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형법 총론책, 형법 강론책, 형법 판례책에서 3개의 저작권 위반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개의 저작물, 형법 총론을 계속 복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포괄해서 한 개의 이 저작권이 되겠죠. 그래서 저작물 자체는 수개의 죄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개의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제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는 포괄죄가 됩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교과서 몇 쪽? 340쪽 봐요. 340쪽. 거기 핵심 판례 있죠? 핵심 판례. 참고를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괄죄는 결계 연접치이고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것, 이것이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제였단 말이에요. 일제는 다 두 가지 배웠죠? 특보, 흡택. 그리고 수제 뭐가 있습니까? 수제 이제, 포괄죄, 결계, 연접, 지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제가 나오잖아요. 수제가 나오는데, 상상직경이 나오잖아요. 상상직경이 나오는데, 상상기합은 이거지요. 곧 다시 배우겠지만 한 개의 행위로 수기범죄예요. 한 개의 행위로 수기범죄. 그러니까 내가 총을 한 방 발사해서 비사망, 시사망, D사망 한 방으로 3명 죽였네. B에 대한 살인, C에 대한 살인, D에 대한 한 방으로 3명. 3개의 살인의 상상력 경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념적 경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똑같은 살인이죠. 동종의 상상입니다. 동종의 상상. 그런데 만약에 봐봐요. 이렇게 볼까요? 내가 총을 한 방 발사해서 B 사망, C 중상, D의 집에 방화가 났어요. 불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죠. 살인, 상해, 방화란 말. 서로 다르죠. 이런 걸 이종의 상상이라고 하죠. 같은 죄끼리가 동종의 상상, 다른 죄끼리가 이종의 상상입니다. 아무튼 상상식 가면 한 개의 행위로 수기범죄예요. 그렇죠. A가 총을 한 방 발사해서 살인, 동종, 살인, 상해, 방화, 이종. 그러면 여기 봤던 실체식합은 한 개가 수개행위로 수개범죄란 말이에요. 수개행위로 수개범죄예요. 수개행위로 수개범죄. 그래서 만약에 강호순이가 5월 7일 비녀 살해하고 6월 3일 시녀 살해하고 7월 2일 비녀 살해했어요. 3명. 수개행위로 수개범죄죠. 이거 한 방이지만 수개행위란 말이에요. 수개행위. B에 대한 살인, C에 대한 D에 대한 살인. 수개 살인죄의 실체가 되겠죠. 이건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봐봐요. 강호순이가 만약에 수개행위로 5월 7일 B에 대해서 사기치고 C에 대해서 살인하고 D에 대해서 방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르잖아요. 각각. 그럴 때 이렇게 이종의 실체죠. 이것은 동종의 실, 살인. 이건 사기, 살인, 방화, 이종이죠. 그래서 이건 행위가 한 개예요. 이건 행위가 수개란 말이에요. 수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큰 틀을 봤어요. 아무튼 법적 영합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리고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례. 알겠죠?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우리가 상식경합, 한개인호 수개범죄, 실시경합,
수경이로 수경범죄. 요걸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